자, 역학적 평형으로 풀어. 역학적 평형이 뭐냐, 얘들아? 역학적 평형으로 푸는데, 역학적 평형이란 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고 정지해 있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래? 역학적 평형이라고 그래. 어? 원래는 정역학적 평형이야. 근데 정자를 빼버려서 가지고 운동 상태 변하지 않고 정지해 있는 거야. 어? 그러면 역학적 평형일 때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하다. 어?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해. 뭐야? 첫 번째, 합력이 0인, 알짜임이 0인, 합력이 0이 안 돼. 즉, 힘을 다 더했을 때 0이 돼야 돼. 자, 이 물체에 이쪽으로 크기 갖고 방향 반대 힘이 적용있어. 또 이쪽으로 크기 갖고 방향 반대 힘이 적용있어. 그러면 이게 뭐야? 역학적 평형이야. 힘의 평형이야. 즉, 힘의 평형이라고 해. 알짜임의 합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영이 돼야 돼. 이해됐지? 그러면 이걸로 힘의 평형식 하나 만들어줘. 어? 그리고 또 뭐 또 있어? 돌림 힘의 평형도 있다. 돌림 힘의 평형은 자, 토크의 합이 0이 돼야 돼. 이쪽으로 여기가 회전축일 때 이쪽에 토크하고 이쪽 토크하고 크기 갖고 방향 반대해야 돼. 어? 야, 돌림 힘은 힘이 아니라고 그랬어. 어? 힘이 아니야. 야, 돌림 힘의 단위는 뭐야? 뉴턴 미터야. 근데 힘의 단위는 뉴턴이잖아. 단위가 틀리니까 힘은 아니야. 회전 효과를 만드는 게 돌림 힘이야. 어? 그러면 보자. 이때 야, 역학적 평형에 의해서 식 만들 때 단계가 필요하다 있지. 단계가 뭐가 필요하다 있어? 첫 번째, 1단계는 막대며 막대 위에 작용하는 힘을 다 표시해야 돼. 표시해야 돼. 그 다음 2단계는 뭐 해야 돼? 힘의 평형식 만들어야 돼. 그 다음 3단계 뭐라 했어 선생님? 회전축을 이제 돌림 힘으로 넣으려면 뭘 결정해야 돼? 회전축을 결정해야 돼. 근데 이 회전축을 결정할 때 제일 모르겠는 걸 갖다가 회전축으로 정해버려. 힘을. 그 다음 네 번째 4단계는 뭐야? 돌림힘의 평형식을 만듭니다. 이거야. 즉 예를 들어보면 이거잖아. 이 막대에 어떤 사람이 물통을 걸어놨어. 물통을 걸어놨어. 여기 물이 차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어깨로 이걸 메고 있어. 메고 있어.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잡아당겨. 그러면 이쪽으로 이 사람이 20N을 줬다. 잡아당겼어. 그러면 자, 첫 번째 뭐 해야 했어, 선생님? 힘 다 표시해야 했지. 힘 다 표시해야 했지. 그러면 여기에 힘이 작용해. 이걸 F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힘하고 이 힘 때문에 어깨를 눌러버려, 막대가.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느 쪽으로 힘이 작용해? 이쪽으로 힘이 작용한다. 얘를 F2라고 합니다. 첫 번째 했어. 힘 다 표시했어. 그러면 첫 번째 힘의 평형식을, 두 번째 이제 힘의 평형식을 만들어야 되지. 만들어야지. 야, 현수
현수가 옆으로 가. 이쪽으로. 한 칸 옆으로. 그러면 아래로 작용한 놈은 더해주면 돼. 같은 방향은 더해주면 된다. 그러면 F1하고 20N하고 더해줘. 그리고 반대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힘의 평형이니까 얘가 정지에 있으니까 힘의 평형식을 쓰면 돼. 이해됐어?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회전축을 정해야 돼. 회전축은 나는 어디로 정하면 좋을까? 영승아. 그렇지. 얘를 모르겠으니까 얘를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버려. 그러면 이 돌림의 평행에서 야 R 곱하기 F잖아. F가 0이 되고 R이 0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이 힘이 사라져버려. 돌림이 사라져버려. 그러면 돌림이 뭐만 남냐? 이렇게 하나하고 이렇게 하나만 남아. 그러면 이 토크 1하고 이 토크 2하고 같아야 되지. 그러면 야 이 거리가 2L이래. 이 거리가 L이래. 돌림의 평형 쓰면 되잖아. 토크 1하고 토크 2하고 같아. 근데 토크는 거리 곱하기 8의 길이 곱하기 힘이잖아. 8의 길이 곱하기 힘이잖아. 따라서 L 지워지니까 F1이 얼마가 나와? 10N이 나와. 이해됐지? 그럼 여기다가 10N을 집어넣으면 따라서 F2가 30N이 나와. 물론 회전축은 어디나 잡아도 돼. 여기 잡아도 되고 여기 잡아도 돼. 다 돼. 다 성립해. 그러면 힘이 하나가 없어져 버려. 회전축을 거기로 잡으면. 이해됐어? 이렇게 푸는 거야. 제일 먼저 야 역학적 평형으로 문제 푸는 방법은 두 가지야. 역학적 평형이라는 건 뭐라고?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고 정지해 있는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역학적 평형이라고 그래. 그러면 뭐가 성립해?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이 성립해. 힘의 평형은 모든 힘을 다 더했을 때 R자임이 0이 돼.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 그리고 돌림힘의 평형은 회전 효과가 0이 되는 거야. 돌림힘을 다 더했을 때 0이 돼야 돼. 이해됐어? 그리고 역학적 평형으로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막대 위에 작용하는 힘을 다 표시해.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작용 반작용으로 이렇게 힘을 표시해. 그 다음 힘의 평형식. 같은 방향은 더해주고 반대 방향은 능으로 합니다. 그리고 회전축을 정해줘. 그리고 돌림힘의 평형을 갖다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림힘이 있어요. 얘가 크기 같고 방향 받으니까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야 몇 번씩 몇 번 뭐 18번부터 18페이지부터 질문해. 몇 번? 몇 번 모르겠어. 2번? 이거? 18페이지 2번? 이거잖아. 18페이지 2번은 알아? 2번은 이거잖아. 이건데 얘가 4m야. 4m야. 이거 내가 손으로 받쳤어. F라고 했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얘가 막대의 무게를 갖다가 고려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막대의 무게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막대의 무게를 줘버렸지. 근데 막대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무게중심에서 받아. 이렇게 막대의 총 길이의 절반인 점이 무게중심이야. 그러면 여기서 4m니까 2m인 점이 힘을 표시해. 그러면 여기가 100N을 받는 거야. 여기가 100N을 받는 거야. 그리고 힘 또 표시해봐. 그러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힘 받는다는 거야. 또 이걸 F1이라고 하자. 그리고 얘가 떠받치고 있지. 떠받치고 있으니까 손가락으로 떠받치니까 위로 작용하지. 그러면 같은 방향은 막대에 작용한 힘 다 표시했어. 그리고 힘의 평형식 만들어보자.
F1 플러스 F는 몇 뉴턴이야? 100뉴턴입니다. 이해됐지? 같은 방향은 더해줘야 돼, 현수야. 어? 모르면 모른다고 바로 말해.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테니까. 그리고 반대 방향하고 크기 같고 방향 반대지. 응? 어디를 잡아버릴까? 나는 여기를 잡아버리자. 여기를 잡아버리자. 회전축. 어? 그러면 토크가 어디 생겨? 이렇게 생깁니다. 크기 같고 방향 반대지. 이해됐지? 얘는 시계 방향, 얘는 반시계잖아. 방향은 돌림이면 두 개밖에 없다 했지. 이거하고 이거밖에 없잖아. 반시계하고 시계밖에 없잖아. 방향 반대잖아. 얘는 이렇게 돌고 얘는 이렇게 돌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돌림이의 방향 써볼게. 그러면 얘는 얼마야? 2m 곱하기 2m 곱하기 100N이고 이거는 뭐야? 4m 곱하기 F야. 따라서 F가 얼마가 나오냐? 얼마가 나오냐? 2니까 50N 나오네. F가 50N이니까 따라서 F1은 50N입니다. 이해됐어요? 됐지? 됐지? 이렇게 푸는 거야. 제일 먼저 힘을 다 표시해. 그 다음에 힘의 평형식 만들어. 모든 힘이 같은 방향은 더해주고 반대 방향은 는으로 놓으면 돼. 그리고 회전축 정해. 그리고 돌림힘의 평형식 쓰면 돼. 그러면 다 풀려. 다 풀려 이거는.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태연이 이해됐어 안 됐어? 너이씨 내일 가갖고 다음 주에 여기 좋은 부분 있잖아. 잘못 들은 부분 들어. 독건 들어가고. 그 다음 또 질문. 자, 몇 번? 답이 저거예요? 이게 힘은 50N이고 중력에 의한 돌림힘은 얼마야? 이거잖아. 200N이잖아. 200Nm지. 중력에 의한 막대에 작용한 돌림힘은 이거잖아. 그러면 이건 돌림힘이니까 200Nm지. 이해됐지? 네. 이해됐지? 서연이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그리고 또 질문. 자 봐라 얘들아. 이 19페이지에 문제 있지? 역학철평. 어려워 보이지? 하나도 복잡할 뿐이야. 힘이 여러 개 갖고 복잡할 뿐이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잘 봐봐. 제일 먼저 뭐에다 있어? 그래. 모든 힘을 다 표시해. 모든 힘을 다 표시해. 그러면 돼. 우선은 봐라. 해볼게 선생님이. 그러면 19번 같은 것도 어려운 거 아니야 얘가. 복잡할 뿐이야. 문제가 힘이 많아가지고 복잡할 뿐이지 이걸로 4단계로 풀면 다 풀려. 봐봐. 19페이지에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가 받침점이 있고 뭐냐? 그렇지. 여기가 2m고 실이 여기가 2m고 실이 또 여기에 천장에 2m 지점에 매달려 있고 얘가 여기에 누가 써 있어? 철수인가 뭔가. 그리고 여기가 8m고 얘가 또 몇 미터 지점이야? 얘가 2m 지점이야. 그리고 막대의 질량 좋지? 얼마야? 30kg라고 줬어. 그러면 어디에 작용하냐? 이 30kg가 전체가 몇 미터니? 10이지. 그러면 절반, 무게중심은 절반에 있단 말이야. 막대의 절반, 길이의 절반에 있단 말이야.
6m 지점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얼마가 작용해? 근데 mg잖아, mg. 물체의 무게는 중력에 따른 질량이야. 어? 그러니까 mg 질량 얼마야? 30kg지. 근데 여기서 중력 가속도 얼마로 해라 했어? 10으로 해라 했지. 그러면 30 곱하기 10이니까 얘가 300N이 작용한다. 이해됐어? 봐봐. 서연아, 전체가 얼마야? 10이지. 그럼 뭐 무게중심은 이 전체 막대의 절반인 곳에 작용해. 그러니까 여기 6m인 지점이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2m인 거야. 이해됐어? 근데 mg란 말이야. 질량 30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거기 10으로 해라 했어. 그러니까 300N이 작용한다. 그리고 또 힘 표시해보자. 힘 표시해보자. 또 뭐 있어? 힘이. 여기 작용반사중이다. 이해됐어? 여기 철수의 무게에 따른 힘이 있어. 여기 실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이렇게 힘이 4개나 작용하는. 4개나 작용하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하나씩 써보자. 근데 이때 철수가 이게 F1이고 F1이라고 하잖아. 이게 F2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철수의 무게는 뭐 MBG라고 그러잖아. 그럼 돼. 끝났어. 다 힘은 다 표시했다. 그거 MAG 표시하면 되지. MG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다 표시했어. 그러면 첫 번째 B로부터 막대의 무게중심과 철수의 거리는 얼마야? B로부터는 철수는 얼마 떨어져 있는 거야? 막대의 무게중심은 4m 떨어져 있고 여기가 B잖아. 아이씨, A가 A라 있네. 그러면 FA로 하자. A가 B로 하자. 이거 이렇게 하자. 그러면 B로부터 철수는 얼마 떨어져 있어? 6m 떨어져 있지. 그리고 무게중심은 여기로 4m니까 4m 떨어져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세연이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그리고 철수의 질량을 M철이라고 했는데 M철이라고 했다. 철수가 M철이라고 그러잖아. 철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봐라. M철이 그러면 첫 번째 해볼게. 막대에 작용한 힘 다 했어. 표현했어. 그러면 힘의 평형식 정지에 있으니까 힘의 평형이란 말이야. 힘의 평형 구해보자. 같은 방향 더해줘야 되지. M철 G 플러스 300N은 FA 플러스 FB하고 쉽지? 같은 방향, 힘의 평행에서는 같은 방향을 더해주는 거야. 그리고 반대 방향하고 크기 같다. 놓고 풀면 돼.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근데 FA를 갖다가 줬네? 얼마로 줬어? 여기서 얼마로 줬어? FA가 600N이라고 줬네? 문제에서 600N이라고 줬어? FA가. 그러면 FA가 600N이야. 고맙네. 땡큐네. 이렇게 돼. 그러면 따라서 FB 빼기 M철 G는 이렇게구나. 이쪽으로 해야 되구나. M철 G 빼기 FB는 얼마냐? 300N이네. 그 다음 이제 나는 회전축을 정해보자. 회전축을 어디로 정해볼까? 제일 모르겠는 거로 정해보자. 모르겠는 거. 뭘로 정할까? 여기로 회전축으로 정해보자. 회전축으로 정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토크 생겨. 이렇게 생기지. 그리고 얘는 이렇게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돌림이의 평형식 쓴다. 같은 방향을 더해주면 돼. 야, 그러면 여기로부터 얘는 얼마 떨어져 있어? 여기가 6m 떨어져 있어. 철수는. 그러니까 6m 곱하기 m철지야. 플러스 얘는 4m 떨어져 있어. 4m 곱하기 300N입니다. 얘는 8m 떨어져 있어. 8m 떨어져 있으니까 8m 곱하기 600N입니다. 그러면 다 나왔네? 다 나왔네? 그러면 얘는 뭐야? 미터니까 미터도 지워버리자. 6. 아니, 미터 안 지워도 되지. 그리고 여기 10을 곱해. 그러면 얼마야, 얘가? 1200이고 68은 48이니까 1200에 48 빼면 3600이네. 그리고 얘는 6m 곱하기 10m철이야. 그러면 뉴턴미터니까 빼면 60이니까 m철은 얼마니? 60kg네. 60kg네. 이해됐지? 60kg잖아. 60kg야? 왜? 그 4m 곱하기 300은 여기 얘가 있잖아. 여기가 전체가 8m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m지. 근데 여기까지가 4m잖아. 그럼 나머지는 몇 미터 해야 돼? 이게 4m야. 전체가 8m잖아. 근데 여기 2m, 얘 2m니까 여기는 몇 미터 해야 돼? 이게 8m잖아. 네. 근데 얘가 2m, 얘가 2m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미터 해야 돼? 4. 서연이 모르는 거. 괜찮아? 그러면 60kg 나왔지, 철수. 그럼 여기다 철수 곱하니까 여기가 몇 뉴턴이 돼? 600뉴턴이 되지. 그리고 따라서 FB는 300뉴턴이 나와. 그러면 얘 넘기고 얘 넘기면 따라서 FB는 300뉴턴이 나와. 어려운 거 아니야, 얘가. 복잡해질 뿐이야. 복잡해질 뿐이야. 힘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해줄게. 정확히 해줄게. 봐라, 얘들아. 이거 한 번만 제대로 풀면 굉장히 쉬워져. 선생님이 그림도 제대로 그려줄게, 이번에는. 봐봐. 얘가 2m고 철수가 여기에 서 있어. 여기도 2m래. 그리고 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2m래. 2m. 그러면 나머지 여기는 몇 미터 해야 돼? 6m 해야 되지. 전체가 8m니까. 여기가 8m니까. 근데 무게중심은 길이의 절반이 되겠지. 무게중심은 어디야 돼? 여기서 4m 지점인 여기가 돼야 된단 말이야. 여기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리고 얘가 몇 미터야 이제 또. 여기까지가 또 4m가 되는 거야. 전체가 8m니까. 이해됐어? 그러면 힘 표시해볼게. 야, 물체의 무게가 여기로 30 곱하기 10이니까 300N이잖아요. 철수의 중력에 따른 질량 m철 곱하기 g가 여기로 적용해. 또 반발력이 여기로 FA가 나옵니다. 그리고 줄이 잡아당기는 힘이 장력이 FB가 여기로 적용해. 힘 다 표시했지? 표시했지?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힘의 평형 공식을 써. 같은 방향 더해줘. M철 G 플러스 300N. 근데 얘 힘 줬다 그랬지. 얼마라고 그랬어? 600N로 줬다 그랬지. 거기. 그러면 600N은 플러스 FB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러면 따라서 M철 G는 G 빼기 FB는 300N이야. 이해됐어 안 됐어? 태연아! 일어나 너. 됐지? 그리고 나는 모르는 거 얘를 회전축으로 잡아. 회전축 잡았어. 그러면 돌림이 이렇게 생겨. 이렇게 생겨. 얘 이렇게 생겨. 돌림의 평행식 만들지. 같은 방향은 더해주면 되지. 거리 곱하기 R 곱하기 F 하면 되지. 얘 얼마야? 4m 곱하기 300N이야. 플러스 얘는 뭐냐? 6m 곱하기 M철지야. 그리고 얘는 8m 곱하기 600N이야. 했지? 그러면 미터 다 날려버려.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1200이고 6 곱하기 M철 곱하기 G가 중력가속도가 10이니까 그리고 1200이 4800에서 1200 빼면 3600이야. 따라서 60으로 나눠주면 M철이 60kg가 되죠. 이해되니? 이해됐어? 현수 이해됐어? 서현이지? 서현이 이해됐어 안 됐어? 명승이는? 태윤이는? 너 졸아가지고 흠께서 기억이? 알았어. 좀 이따 해줄게.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60kg니까 60kg 곱하기 10이지. 그러면 얼마야? 600N이야. 따라서 넘겨보면 FB가 300N이 나와. 이해됐어 안 됐어? 서연아 이해됐어? 명승이는? 이해됐지?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제일 먼저 모든 힘을 표시하는 거야. 그 다음에 힘의 평형식 써. 같은 방향 더해주고 반대 방향 늘어놓으면 돼. 그리고 회전 축정해줘. 그리고 돌림힘의 평형식 쓰면 돼. 이해됐어? 시원이 풀겠어 이제? 그리고 넘겨봐. 이것도 쉬운 거야. 저 20페이지도 제일 먼저 모든 힘을 표시해. 그 다음에 힘의 평형식 쓰고 회전축 정하고 돌림힘의 평형식 쓰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21페이지에 질문 있으면 해. 이제 하겠지? 하겠지? 갔다 와. 그러면 다음 시간에 35페이지, 25페이지까지 풀어와. 그러면 선생님 또 질문 받아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왜 여기서는 문제를 풀어주면서 니들한테 이 푸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 그러니까 꼭 풀어. 틀렸더라도 다 풀어. 그 다음 보자. 이제 26페이지를 보자. 26페이지부터 책에 안 나온 내용들이 많아. 그러니까 선생님 설명해 줄 게 많으니까 이거는 이제 이따가 사진 찍든지 그래. 근데 좀 알겠지 이제 볼륨이 역학적 평형. 서희는 알아먹겠어? 네. 명승이는? 자 이제 뭘 배워야 되냐면 물리량을 배워야 돼. 물리량이라는 건 뭐냐면 물리 현상을 양적인 크기로 나타내는 단위야. 즉, 중학교하고 고1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물리량의 단위를 다른 걸 배운단 말이야. 이제 중학교 때는 크기만 나타내는 스칼라량을 배웠어.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량을 배우는 거야. 그 차이가 엄청나요.
즉 봐라. 우리가 자 스칼라라인 있고 단위에는 물리라면은 근데 얘는 뭐만 나타낸다? 온리 크기만 나타내. 근데 벡터량은 뭘 나타낸다?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나타낸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근데 선생님 물리에서 크기는 뭘로 나타내요? 봐봐. 물리에서 크기는 1, 2, 3, 4 숫자로 나타내는데 숫자로 나타내는데 간단하지? 근데 방향은 뭘로 나타낸다? 방향은 들어와 걸려. 태연아 우리 중학교 때 뭐 배웠는지 아냐? 물리량의 스칼라 배웠다. 크기만 나타내는 양 배웠어. 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야?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나타내는 벡터량을 배울 거야. 근데 물리에서 크기는 숫자로 나타낸다. 숫자로 나타내. 근데 방향은 뭘로 나타낼까? 360도. 방향 졸라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거 다 나타내면 대가리 터져. 그래갖고 우리 물리 배울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직선 운동만 취급해. 직선 운동만 취급해. 그래갖고 정지에 있다가 힘받아 움직이지. 그 방향이 기준 방향 플러스야. 반대가 반대 방향 마이너스야. 그리고 이번에도 정지에 있다가 이쪽으로 힘받아 갖고 이쪽으로 움직이지. 이게 기준 방향 플러스. 반대가 반대 방향 마이너스. 즉 방향은 부호로 나타낸다. 기준 방향이 플러스.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입니다. 방향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이해됐어? 근데 이제 물투에서는 평면하고 입체를 표현하기 때문에 방향이 많이 들어가니까 복잡해지는 거야. 어려워지는 게 아니야. 아까 전에 봤잖아. 힘이 많아질수록 복잡해질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니야. 이해됐어? 덧셈만 잘 더해주면 돼. 곱셈하고. 그럼 보자. 이때 보자. 첫 번째 스칼라량을 우리가 뭘 배웠냐? 제일 처음에 이동거리를 배웠어. 근데 이제 배우게 될 게 벡터량은 변이를 배워. 자, 봐라. 선생님이 해볼게. 자, 첫 번째 이동거리하고 변이를 구분해보자. 이동거리하고 변이를 구분해보자. 자, 봐라. 이동거리는 뭐냐? 방향 신경 안 써. 간거리만 다 해도. 근데 변이는 딱 나와. 뭐? 위치 변화. 공간상에. 그리고 출발점하고 도착점이 정해지면 변이는 정해져 버렸어. 왜?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에 최단 직선거리다. 엄마! 어쩌었어? 뭐가 들어버렸어? 직선이 들어갔어. 방향이 들어간 거야. 이해됐어? 방향이 들어간 거야. 얘는 방향 신경 안 쓰고 간거리만 다 더해주는 거야. 즉 봐라. 예를 들어볼게. A점이 있고 B점이 있었어. 출발점이고 도착점이야. 그러면 경로는 수없이 많아. 수없이 많아. 그러면 1번 코스, 2번 코스, 3번 코스. 그러면 이동거리는 누가 제일 큽니까? 이동거리 누가 제일 커? 방향 신경 안 쓴다 했지. 간거리만 다 더해주는 거야. 이동거리. 3번, 1번, 2번인데. 이해됐어? 간거리가 제일 누가 길어? 얘가 더 길잖아. 그 다음에 얘, 이 다음에 얘예요. 얘는 방향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간거리만 다 더해주는 거야. 근데 변이는 어떻다? 선생님 뭐라 했어요? 출발점하고 도착점이 정해지지. 그럼 변이는 정해져 버린 거야. 최단 직선거리. 이거야. 그러니까 2로 가는 거야.
변이는 다 똑같아요. 1번, 2번, 3번. 왜? 최단 직선거리니까. 그러면 야, 이동거리하고 변이의 크기를 비교해볼까?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지. 그러면 이동거리가 커. 무조건. 그리고 같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직선 운동할 때밖에 없어. 봐라. 선생님이 앞으로 1m 갔어. 뒤로 1m 갔어. 그러면 이동거리 얼마야? 방향 신경 안 쓰잖아. 간거리만 다 더해주고. 얼마야? 2m야. 근데 변이는 얼마야? 위치 변화 제자리잖아. 0이잖아. 그리고 앞으로 1m 플러스 1m, 뒤로 마이너스 1m지. 합이 얼마야? 0이잖아. 그러니까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지. 그러면 누가 크다? 이동거리가 크게 돼 있어. 이해됐어? 왜? 변이는 출발점과 도착점의 최단 직선거리야. 너희들이 엄마 아빠하고 이마트를 가. 근데 도로 표지판에 3km라고 나왔어. 이거 이동거리일까 변일까? 그렇지. 어떤 미친놈이 직선으로 들어. 한 번이라도 방향이 어긋나겠지. 그러면 이동거리가 크게 돼 있어. 여기 이동거리가 3km고 그 변이는 그거보다 작지. 이해됐어? 즉 봐봐. 내가 이쪽으로 10m 갔어. 그리고 이쪽으로 5m를 갔어. 방향 변했지. 10m까지는 이동거리하고 변이하고 똑같아. 근데 방향이 변하는 순간 누가 크다? 이동거리가 크잖아. 이동거리 얼마야? 15m잖아. 변이 얼마야? 오른쪽 플러스라고 하고 왼쪽 마이너스 5m잖아. 이해됐어?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면 누가 크다? 이동거리가 크다. 같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직선 운동할 때밖에 없어. 이해됐어? 그리고 400m 트랙이 있었어. 근데 여기 사이 거리가 출발점과 중간점의 거리가 100m래. 100m래. 근데 A라는 놈은 똑같은 시간에 반 바퀴를 돌아. B는 똑같은 시간에 한 바퀴를 돌아. 한 바퀴를 돌아서 제자리에 왔어. A의 이동거리 얼마야? 서연아, 얼마야? A 반 바퀴 돌았어. 400m 트랙. 그렇지. 변이는 얼마야? 위치 변하잖아. 출발점과 도착점의 최단 직선거리니까 100m지. 여기서 여기로 변이 100이야. 야, 시원아. B의 이동거리 얼마야? 변이 얼마야? 그렇지. 제자리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무조건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지. 이동거리가 크게 된다. 이해됐지? 찍어. 이거 오른쪽 거 찍어. 이 개념 잘 잡아놔야 된다. 이 개념 잘못 잡으면 이 단은 나가게 되는 거야. 완전히. 확실히. 그러니까 과학은 용어 정리가 중요해. 용어 정리가 엄청 중요해. 엄마 이제 뭐가 있냐 또. 얘들아. 단순한 물체의 빠르기. 속력이 있고 속도가 있어. 속도는 뭐냐? 얘는 방향 고려 안 해. 단순하게 물체의 빠르기야. 얘는 뭐다? 속력 플러스 방향. 어느 방향으로의 빠르기야. 얘는 뭐가 들어갔어? 추가된 거야. 속도는 방향이 추가된 거야. 그러면 보자. 영어로도 얘는 스피드야. 얘는 뭐야? 영어로 벨로시티야. 그러니까 앞으로 속력 속도를 V로 쓰는 거야. V로 쓰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선생님이 이제 물리에서 공식 만드는 거 너 알려줄게. 쉬운 거야. 엄청 쉬운 거야. 봐라. 자, 세 번째 속력하고 속도가 있어. 속력은 뭐야?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겁니다.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에 변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물리에서 자가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있냐? 야, 이만한 사가 있었어. 아, 삐뚤게 그렸나? 그리다가 또 이쁘게 그렸네. 이만한 사가 있어. 근데 자, 누구냐? 쯔위가 너 블랙핑크 이름 다 알아. 근데 이 애들이 친숙해. 쯔위가 6개 쳐먹었어. 많이 먹었어. 이만한 사과 많이 먹었어. 적게 먹었어. 많이 먹었지. 이만한 사과 6개 먹었으면 완전 돼지지. 근데 서련이 김똑강이 10개 쳐먹었다. 완전 더돼지네. 어? 근데 방탄 지민이가 아니라 AOA 지민이야. 그 사무엘 비즈니스. 얘는 15개를 쳐먹었다. 얘는 배 터져 죽었을 거야. 어? 그러니까 얘들 다 많이 먹는 거야. 근데 봐라. 설현에 비해서 쯔위는 적게 먹는 거야. 응? 설현에 비해서 지민이는 많이 먹는 거야. 근데 비교할 때 10분의 6, 10분의 15 비교하면 편하지. 편하지. 그러면 우리가 봐봐. 야, 그러다 보니까 정의를 통해서 관계식을 뽑아내. 정의가 뭐냐? A에 대한 B. A 하는 동안에 B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봐봐. A에 대한 B. A 하는 동안 B. A는 뭐냐? 기준이야. 기준은 일정해버리면 편하다. 봐. 10분의 6, 10분의 15 비교하기 편하지. 근데 10분의 6, 9분의 15 기준이 일정 안 해버리면 번거롭단 말이야. 그리고 B는 뭐냐? 비교 대상. 야, 10분의 6, 10분의 15 기준분의 비교식. 관계식. 그래서 기준분의 비교가 돼. 앞으로 관계식은 뭐라고? 기준분의 비교. 이렇게 되죠. 그럼 봐, 여기서 봐봐. 야, A 하는 동안에 B잖아. 그리고 얘가 기준이잖아. 그리고 얘가 1초로 일정해 버려. 그리고 얘가 비교 대상입니다. 따라서 속력 공식은 뭐가 됩니다. 기준분의 비교 하면 돼. 따라서 속력은 기준분의 비교하니까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돼. 이해됐어요? 시간분의 이동거리. 우리가 쓰면 V는 시간 T분의 S가 되는 거야. 스칼라분의 스칼라니까 스칼라입니다. 속력이.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이해됐어? 이해됐어? 근데 속력도 봐라. 야, A 하는 동안에 B지. 그러면 얘가 기준이고 기준이 일정하고 얘가 비교 대상이야. 그래가지고 속도는 따라서 뭐가 된다. 시간분의 배입니다. V는 시간분의 이동거리인데, 변인데, 야, 벡터량은 화살표를 표시해. 갖고 속도, 시간분의 변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스칼라분의 벡터니까 벡터량이 돼. 단위는 똑같다. 미터 퍼 세컨드. 이해되니? 그러면 야, 시간은 똑같이 걸렸대. 근데 이동거리하고 변이 중에 누가 더 크니? 이동거리가 크잖아.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방향이 변하면 속력이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같을 때는 뭐야? 직선 운동할 때밖에 없어. 이해됐어? 속력이라는 건
단순하게 물체의 빠르기야. 근데 속도는 뭐야? 어느 방향으로의 물체의 빠르기야. 그러다 보니까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시간분의 이동거리야. 근데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분의 변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면 속력이 빠르게 돼 있어. 같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직선운동을 할 때밖에 없다. 응?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해됐지? 찍어. 오른쪽 거 찍어. 어우 추워. 너 옷을 벗어. 옷을 하나를 벗어. 선생님도 벗으니까. 찍었어? 걸렸지? 안 걸렸어? 나 아까 전에 걸린 것 같은데? 오, 찍는 소리 좋네. 재미가. 자, 그 다음 봐라, 이제. 뭐가 나오냐? 이제,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 가속도가 있어. 벡터라인에. 가속도 있다. 근데, 이 가속도는 뭐 때문에 생겨? 힘 때문에 생겨. 힘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 힘이 작용하면 무조건 가속도 생기는 거야. 그리고 힘하고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비교. 근데 여기서 보자. 그러면 속력 스칼라라면 또 뭐 있냐? 시간, 질량, 부피, 온도, 일과 에너지가 있어. 일과 에너지가 있어. 선생님 시간. 스타크래 뭐냐? 배틀그라운드 하다 보면 2시 방향에 적출한 방향이 있는데요? 야 이 새끼야 그거는 시계의 방향이지. 야 시계는 야 백이 없어. 타임머신 없나? 백이 있어 없어? 마이너스가 있어 없어? 없잖아. 태초부터 누적된 거야. 한 방향만 계속된 거야. 시간도 그래서 스칼라라인이다. 크기만 나타나. 질량도 마찬가지지. 부피도. 선생님 온도는 마이너스 20도 있는데요? 지금 마이너스 10도인데요? 야, 섭씨 온도는 그렇고 절대 온도는 마이너스 273도가 0켈빈이야. 0켈빈에서 시작했고 이쪽으로 가. 그러니까 걔도 방향이 없는 거야. 온도도. 일과 에너지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힘하고 뒤에 배울 게 뭐냐? 충격량, 운동량, 전기장, 자기장이 있다. 이걸 다 배워. 우리가 이제 물리에서는 2학년 때. 근데 힘이란 거 정의가 뭐야? 물체 외형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뭘로 표시해? 힘을 화살표로 표시한다. 태윤아, 이 시작점이 작용점이야.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야.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고. 확실하게 크기하고 방향을 나타낸다. 힘은 완벽한 벡터라니야. 근데 봐라. 힘에 의해서 위치가 변해. 힘에 의해서 속력과 방향이 변해. 속도가 변해. 힘이 작용하면 속도 변하는 가속도가 생겨.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야. 또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를. 전기장은 전기력이 힘을 미치는 공간이야. 자기장은 자기력이 힘을 미치는 공간이야. 다 우리는 뭘 배운다? 물리 시간을 이제 앞으로 벡터랑만 배운다. 벡터랑만 배우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보자. 벡터랑 중에 가속도를 보자. 가속도. 가속도는 뭐냐? 이거예요. 야, 선생님 저번에 설명했지?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알짜힘이 0이면 힘이 작용하더라도 알짜힘이 0이면 정지인 놈은 계속 정지하고 운동한 놈은 그 속력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지. 이게 운동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이라 했지. 앞으로 정지하고 등속이 나오면 합력은 0이야. 무조건. 근데 힘이 작용하지. 합력이 0이 아니야. 알짜힘이 0이 아니야. 무조건 뭐 생긴다? 가속도 생겨. 가속도 운동해. 힘이 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하고 가속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가속도는 뭐 때문에 생긴다? 힘 때문에 생긴다. 무조건.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생겨. 왜? 속력이 빨라지거나 속력이 느려져.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를 생깁니다. 이해됐어? 가속도는 보자. 정의가 뭐야? 악셀레이션 해가지고 A야.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입니다. 그러면 얘도 기준분해 비교적. 이게 가속도라는 건 속력이 빨라지거나 힘 받아가지고 속력이 느려지는 게 뭐야? 가속도인 거야.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돼? 시간분의 속도 변화는 그러면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앞으로 삼각형 델타로 부른다. 변화량이야. 속도 변화량이야. 또는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빼주는 거야. 단위는 미터 퍼 세크로 나오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이렇게 된다. 가속도가 뭐라고?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는 힘 받아가지고 속도가 빨라지든지 속도가 느려지는 게 가속도야. 이해됐어? 누가 작용하면 무조건 가속도는 생긴다고? 힘. 이해됐어? 그럼 봐. 가속도에서 보자. 가속도는 당연히 벡터량이야. 크기뿐만 아니라 뭘 갖는다? 방향을 갖는다. 크기는 뭘 의미할까? 속도 변화다. 가속도가 크지? 속도 변화의 폭이 큰 거야. 야, 가속도가 1m/s 제곱이야. 1초에 1m/s씩 빨라집니다. 근데 가속도가 2m/s 제곱이지. 그러면 1초에 2m/s씩 빨라지는 거야. 이렇게 가속도의 크기는 속도 변화는 의미해. 가속도가 클수록 속도 변화는 커. 이해됐지? 근데 잘 알아놔. 가속도의 방향은 뭘 의미할까? 뭘 의미할까? 얘들아, 너도 잡으냐? 속도의 증가입니다. 속도의 증가입니다. 봐봐. 가속도가 플러스다. 속도가 증가합니다. 가속도가 마이너스다. 속도가 감소합니다. 근데 잘 봐. 여기서 이해가 잘 안 돼. 봐봐. 이걸 잘 봐야 돼. 가속도가 플러스면 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마이너스면 감소하는 거야. 근데 플러스에서 증가하려면 가속도가 플러스가 커져야 될까 줄어야 될까? 봐봐. 플러스에서는 플러스가 커져야 돼. 그래야지 플러스 10이 돼. 이해됐어? 마이너스에서는 가속도가 플러스가 되려면 증가하려면 마이너스가 감소해야 돼. 플러스 10. 이해됐어? 그러면 가속도가 마이너스다. 속도가 감소하려면 플러스에서는 플러스가 감소해야 돼. 마이너스 10이 돼. 마이너스에서는 마이너스가 증가해야 돼. 쉽게 해줄게. 오른쪽이 일반적으로 플러스다. 왼쪽이 뭐야? 마이너스야. 봐. 자, 마이너스가 감소하니까 플러스잖아.
플러스가 증가하니까 플러스다. 이해됐어? 그리고 플러스가 감소하면 마이너스. 가속도가. 그리고 마이너스가 증가하면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가속도에서 부호는 방향은 속도의 증가물을 입니다. 플러스면 증가하는 거야. 마이너스는 속도가 감소하는 거야. 근데 플러스가 증가하려면 증가하려면 플러스가 커져야 돼. 0에서 10이 돼야 돼. 플러스 10이지. 근데 마이너스에서는 마이너스가 감소해야 돼. 마이너스 10에서 0이 돼. 그럼 플러스 10이잖아. 그리고 속도가 감소하려면 플러스에서는 플러스가 감소해야 돼. 10에서 0이 돼야 돼. 마이너스 10이 돼야 돼. 그리고 마이너스에서는 마이너스가 증가해야 돼. 0에서 마이너스 10이 돼야 돼. 마이너스 10이 된다. 이해됐어? 찍어. 한번 찍어. 그리고 쉬어. 좀. 오. 세연아, 이해돼? 세연이는 그리고 가속도까지 이해했지? 얘들아. 봐라. 속력 속도 있고 이걸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가 있냐? 잠깐 보자. 여기서 지금 여기 속력 속도는 가속도까지 다 설명했다.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지. 다섯 번째지. 이제 뭐가 있냐? 평균 속력하고 평균 속도가 있어. 그럼 보자. 자, 평균 속력하고 평균 속도가 있어. 평균이란 건 전체 길이를 전체 시간으로 나눠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막히면 천천히 가고 안 막히면 빨리 가겠지. 그래갖고 도중에 속력 변화는 고려 안 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단지 평균 속력은 처음 걸린 시간 동안에 총 이동거리다. 그러면 또 얘가 기준이 되고 얘가 비교 대상이 됩니다. 고로 앞으로 bar을 쓰면 평균이다. 평균이다. 그럼 뭐야? 총 걸린 시간. 총 이동거리.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잘 봐라. 근데 등가속도 운동시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요. 일정한 힘에 의해서.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량이 일정해요. 그러면 이때는 평균 속력을 어떻게 하냐? 나중 속력하고 처음 속력하고 더해가지고 절반으로 나누면 그게 평균 속력입니다. 이때 평균 속력은 뭐가 된다? 2분의 처음 속력 플러스 나중 속력 더해가지고 2로 나눠줍니다. 왜?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기 때문에 평균값으로 해야 됩니다. 처음 속력하고 나중 속력 더해가지고 절반이니까 2로 나눈다.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평균 속도가 있어. 평균 속도는 뭐냐? 처음 걸린 시간분의 총변입니다. 총변이야. 그럼 봐라. 이것도 기준. 이건 일정 안 하지. 기준분의 비교됩니다. 이거는 이 평균 속도는 처음 걸린 시간분의
변이가 돼. 그래가지고 또 여기서도 방향이 변하면 누가 크게 되겠다. 평균 동력이 크게 돼 있어. 같은 방향으로 직선 운동할 때만 평균 동력이 속도하고 속력하고 같은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이제. 그래가지고 27페이지는 여기 다 했어 선생님이. 26페이지하고 27페이지 다 했다. 근데 우선은 자 뭘 보냐 얘들아. 뭘 보냐면 이걸 볼 거야. 뭐냐면 내가 여기 뭐 우선은 뭘 보냐면 우리가 이제 28페이지를 봐봐. 그러면 뭐라 하냐면 자 봐라 얘들아. 여기서 그래프를 먼저 할 거야 선생님. 그래프는 야 물리에서 20문제 나오지. 그러면 7, 8문제가 그래프로 조건을 준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그래프를 분석 못하면 문제를 못 풀어.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래프를 갖다가 해줄 거야. 지금부터. 자 봐라. 그래프는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자 이동거리하고 시간의 그래프. 그 다음 속력하고 시간의 그래프. 그 다음 가속도하고 시간의 그래프가 나와. 이걸 이용해갖고 이걸 자유자재로 바꿀 줄 알아야 돼. 근데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울기하고 밑넓이에요. 보자. 첫 번째. 이동거리하고 시간의 그래프에서 첫 번째. 이게 나와.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야. 그러면 기울기가 나오는데 얘들아 기울기는 뭐야? 기울기는 뭐야? X축분의 Y축분. X축분의 Y축분. 기울기가. 그러면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 속도가 됩니다. 이해됐어? 그러면 봐라. 그러면 여기서 자 거북이하고 토끼가 경주를 했어. 근데 자 거북이는 2m/s 갔어. 얘는 토끼가 2m/s 갔어. 그리고 거북이가 1m/s 갔어. 둘 다 무슨 운동했어? 기울기가 일정한, 속력이 일정한 무슨 운동이야? 둘 다 등속 운동이야. 단지 누가 더 빠르게? 토끼가 더 빠르게 등속 운동하는 거야. 이해됐어? 둘 다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라고? 속력이야. 그럼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둘 다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이야. 단지 1초일 때 얘는 1m를 갖고 얘는 2m를 갖고 갖고 차가 1m야. 근데 2초가 되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얘는 2m를 가고 얘는 4m를 가. 그러다 보니까 차가 거리차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1m씩. 그러면 보자. 경우의 수를 보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동거리하고 시간의 그래프에서 자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V1이야. 무한대로 슈퍼소닉. V2, V3는 둘 다 등속이야.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근데 기울기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으니까 기준 방향으로 등속으로 나와. 이해됐어? 근데 V4는 뭐다? 기울기가 0이지. 그러면 정직이다.
1초에도 2m, 2초에도 2m, 3초에도 2m. 이해됐어? 그러니까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인데 속력이 0이야. 그러니까 등소운동인 거야. 근데 이렇게 되지. V5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얘는 거꾸로 가고 거꾸로 가고 속력이 마이너스기 때문에 거꾸로 가고. 이해됐어? 반대 방향에 운동한 거야. 이해됐어? 찍어. 세연아 이해됐어? 자, 그 다음 봐봐. 얘들아 봐라.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뭐가 있냐? 이게 있어. 자,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1m, 2m 이렇게 같아. 이렇게 같아. 아이씨. 이렇게 같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그럼 봐. 기울기는 방향으로 변다 있어. 속력으로 변한다. 얘가 기준 방향. 얘가 반대 방향. 반대 방향. 그러면 이동거리 얼마니? 이동거리 얼마야? 이동거리 얼마야? 간거리만 다 더해주면 돼. 그러면 이렇게 갔잖아. 이렇게 2m, 이렇게 4m인 거야. 플러스 2m, 마이너스 4m. 이동거리는 총 방향 신경 안 쓰니까 6m야. 이해되니? 그리고 변이는 얼마야?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2m가 오는 거야. 더해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4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m가 오는 거야. 방향이 변했어. 언제? 2초에 변했으니까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면 누가 크다 했어? 이동거리가 크다 했어. 이해됐어? 그리고 따라서 속력은 얼마야? 시간분의 4초분의 6m니까 1.5m 컸을 거야. 속도는 얼마지? 평균 속력도 되지. 4초분의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0.5m가 컸을 거지. 봐.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면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다. 속력이 속도보다 크다. 이해됐지? 방향이 변하는 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변하는 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2초일 때 방향이 변했단 말이야. 이해됐니? 그 다음 봐봐. 이제 두 번째 속력하고 시간을 그렸다. 첫 번째 해봐봐.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였니? x축분의 y축이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기울기가 속력이었어.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일정하지.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이야.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로 바꾸면 속력이 일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 그래프지. 속력이 일정해야 돼. y축이. 근데 얘들아 민넓이는 뭐냐? 가로 곱하기 세로지. v 곱하기 t야. 이게 이동거리가 돼.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민넓이는 뭐가 된다? 이동거리가 된다. 이동거리가. v 곱하기 t니까. 원래 v는 t분의 s잖아. 시간분의 이동거리잖아. 그러면 s는 뭐야? v 곱하기 t잖아. 따라서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민넓이는 뭐다? 이동거리다. 이동거리. 자 보자. 그러면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뭔가 보자. 기울기가 뭔가 보자.
이거야.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봐봐. 기울기가 뭔가 보자. 어? 기울기는 뭐야? 아니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태연아, 정신 차려라. 자, 기울기는 x축분의 y축분. 그러면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는 뭐야?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는 이게 뭐야? 가속도잖아. 아,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네. 얘는 가속도가 일정한 무슨 운동? 등 가속도 운동. 얘는 시간하고 이동거리에 비해서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이니까 속력이 일정한 얘는 무슨 운동이야? 등속 운동이야.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는 x축분의 t분의 델타 v니까 가속도야.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리고 민넓이가 이동거리야. 민넓이가 이동거리야. 이동거리니까 여기서 이동거리는 s는 2분의 1 vt겠지. 이해됐니? 삼각형이니까. 여기는. 그러면 보자. 이번에도 경우의 수를 보자. 나올 수 있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자, A1하고 A2는 기울기가 같아. 그러니까 가속도는 똑같은 거야. 근데 뭔 차이다? 얘는 처음 속력, 제로 붙이면 처음 속력이다. 처음 속력이 0이었어. 정지에 있다가 일정한 힘 받아가지고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이었어. 근데 얘는 뭐야? 처음에 정지가 아니야. 움직이고 있었어. 속력이 있었어. 근데 일정한 힘 받아가지고 등가속도 운동. 차이는 뭐냐? 둘이 기울기가 같으니까 가속도는 똑같아. 둘 다 똑같은 등가속도야. 근데 얘는 처음 속력이 0이고 얘는 처음 속력이 0이 아닌 걸 뿐이야. 근데 얘들은 가속도가 플러스야. 플러스야. 플러스가 증가하니까 플러스야. 근데 얘는 뭐야? 가속도가 마이너스인 거야. 그러니까 10에서 0이 된 거야. 마이너스 10이 됐지. 0에서 마이너스 10이 된 거야. 마이너스 10이 됐지. 그러니까 얘는 가속도가 마이너스야. 이해됐어? 플러스가 감소하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증가해도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지. 가속도가 같지. 근데 얘들아 A4는 존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왜 그러냐면 야 정지했다가 힘받아서 움직이면 그게 기준 방향 플러스라겠지. 근데 얘는 속력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존재할 수가 없어. 정지했다가 봐라. 힘받아서 움직이지. 그게 무조건 플러스 V야. 플러스 V야. 기준 방향이야 돼. 근데 얘 어디로 가고 있어? 마이너스 V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존재할 수가 없어. 아예. 이 운동. 이해됐어? 힘 받으면 무조건 그 방향이 정지했다가 움직이면 힘 받아갖고 움직이지. 그게 플러스야. 기준 방향이야. 근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존재할 수가 없어. 네? 그럼 보자. 얘가 운동이 있어. 운동이 있는데 네 번째로 보면 이런 운동이 있어요. 이렇게 보자. 이렇게 운동입니다. 이렇게 운동입니다. 이렇게 운동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봐봐. 얘는 정지했다가 요 기울기가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가속도라 했지. 얘는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야. 얘는 속력 변화가 없는 등속. 얘는 등가속도는 등가속도인데 마이너스 등가속도지. 이해됐지? 그러면 봐. 이때 방향을 표시해라. 방향을 표시해라.
속력의 방향은 뭐다? 플러스야. 기준 방향이니까 오른쪽이 플러스야. 플러스 V야. 가속도도 플러스가 증가하니까 플러스. 힘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하고 아니 가속도의 방향은 뗄래야 뗄 수 없다 했지. 힘 때문에 가속도가 생겨. 그러다 보니까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비고. 플러스 F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정지했다가 이렇게 일정한 힘 받아가지고 등 가속도 운동을 속력이 빨라져.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도 이쪽이고, 플러스고, 힘의 방향도 플러스야. 이해됐어? 근데 얘는 등속이지. 등속이니까 플러스 V고, 가속도가 0이야. 왜? 힘이 0이야. 이해됐어? 얘는 플러스 V인데 가속도는 뭐야? 플러스가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힘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여기는 봐라. 정지에 있다가 일정한 힘 받아갖고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야. 근데 2초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힘이 작용 안 해. 그러니까 구속력 그대로 가거든요. 등속 운동하는 거야. 근데 4초일 때부터는 야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 그러니까 속력이 느려져. 5초일 때 0이 돼버려. 그 다음에 5초일 때도 힘이 계속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뒤로 가거든요. 5초부터. 5초부터 6초까지.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야? 마이너스 V고 마이너스 A고 마이너스 A. 이해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야 운동 방향이 변한 점이 어디야? 속도의 뭐가? 운동 방향은 속도의 뭐가? 즉 봐봐. 속도란 건 속력 플러스 방향이잖아. 그러면 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인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언제 변했어? 5초까지는 직선으로니까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동거리 변이 같아. 속력 속도 같아. 근데 5초일 때 방향 바꿔버린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버린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동거리하고 변이하고 틀려. 운동 방향 변했으니까. 이동거리는 얼마냐면 이 민넓이 계산하면 얘는 4, 8, 2 하면 4, 8이면 14. 그리고 얘가 15예요. 15m. 변이는 13m. 이해됐어? 봐.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했으니까 이동거리가 크지. 그리고 속력도 6초분의 15m. 속도도 6초분의 13m. 그래서 방향이 변했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고 속력이 속도보다 큰 거야. 이해됐어? 지금.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 안 되면 말해. 해줄게. 그 다음 보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AT 그래프만 그립니다. 이건 쉬워. 좀 쉬우니까 금방 할 수 있어. 봐봐. 자, 그러면 어디냐? 잡아라. 이제 마지막으로 AT 그래프. 시간하고 가속도의 그래프입니다. 자,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X축분의 Y축이니까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니까 가속도가 있어. 네?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근데 얘를 뭘로 나타내? 시간하고 가속도의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게 뭐야? 가속도가 일정해야 되지.
시간이다. 그러면 이 민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속도 변화는 속도 변화는 거예요. 왜? 가속도는 뭐냐?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는 거잖아. 그럼 속도 변화는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잖아. 자, 시간하고 가속도의 그래프에서 민넓이는 속도 변화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기울기를 알아보게요. 시간에 따른 가속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해요? 등등 가속도예요? 아니야. 힘이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가속도도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그냥 가속도 운동이야. 응? 여기는 의미가 없어 기울기가. 응? 시간하고 가속도에 대해서는. 그럼 보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보자. 자 봐라. 하나만 봐봐.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간하고 가속도의 그래프에서 민넓이가 속도 변화를 했어. 내가 초기 속력은 0이었어. 정지 상태에서 힘 받아가지고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했대. 2초 동안에. 그리고 4초 동안에 가속도가 0이었어. 그리고 2초에서 4초는. 그리고 4초에서 6초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민넓이가 어차피 속도 변화라고 했지. 그럼 얘는 플러스 4야. 얘는 0이야. 얘는 뭐야? 마이너스 4지. 어? 근데 얘는 등가속도 운동. 얘는 속도 변화가 없어. 등속. 얘는 등가속도인데 마이너스 등가속도야.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봐? 이렇게 바꿔봐. 시간에 따른 속력의 그래프로 바꿔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속력이 2초 동안에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 다음은 가속도가 0이니까 등속. 그 다음은 가속도는 등가속도인데 속력이 마이너스 4거든요. 그래갖고 0이 된다. 얘는 등가속도, 등속. 그 다음에 등감속도. 멈춰버리고. 방향 변해서 안 변했어? 안 변했지. 그러니까 이동거리하고 변이하고 같아. 속력하고 속도하고 같아. 이때 이해됐어? 밑으로 안 내려갔잖아. 방향 안 변했어. 이해됐어? 이렇게 된다. 찍어. 얘들아. 그러면 그래프는 다 한 거야 이제. 응? 응? 그렇지. 속도가 위에가 플러스고 이렇게가 플러스고 여기까지가 V잖아. 그럼 얘가 0보다 위에면 플러스 V고 기준 방향이고 0보다 아래면 반대 방향인 거야. 자 이제 몇 페이지냐? 관성의 법칙 보자. 자 이제 관성의 법칙은 뭐냐? 잘 봐라. 이제 운동 1, 2, 3 법칙을 할 거야. 근데 문제는 1, 2, 3 법칙으로 안 나와. 1, 2 법칙, 1, 3 법칙으로 나와. 두 개 섞어버린다. 문제를 보자. 뉴턴의 운동 법칙이야. 힘이란 게 뭐다? 물체의 외형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야. 그러면 힘이 작용하면 외형이나 운동 상태가 변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힘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 자, 첫 번째 보자. 힘이 작용 안 한다. 근데 현실에서는 마찰력이나 공기장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작용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근데 뭐가 0이면 합력이 0이면 뭐라고요? 힘이 작용하지 않는 효과하고 똑같아요. 합력을 다른 말로 하면 알짜임이라고 해요. 합력이라는 뭐냐? 물체에 한 힘만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힘이 작용했을 때 이걸 한 힘의 효과로 나타내는 거. 이걸 뭐라 한다고 할까? 이걸 내가 5N이야. 오른쪽으로 5N이야. 플러스 왼쪽으로 5N 마이너스. 합력을 말해. 0이지. 그러면 힘이 작용하지 않는 효과가 똑같아요. 여러 힘을 한 힘의 효과로 나타내는 걸 합력 또는 알짜임, 네포스라고 해요. 순수한 힘이라고 해요. 그러면 합력이 0이면 힘이 작용하지 않는 효과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물체 운동 상태가 변화가 없어. 그러면 정지하는 놈은 계속 뭐한다? 정지한다. 운동하는 놈은 그 속력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등속 직선 운동한다. 앞으로 정지하고 등속이 나오지. 그만 합력은 어? 그래가지고 이처럼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관성이라고 해요. 이게 운동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이란 건 봐라.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이야. 이거는 무슨 관성? 정지하려는 관성, 정지가 안 되는 관성. 얘는 운동하려는 관성. 무슨 관성이야? 운동 관성이야. 자, 정지 관성이 얘가 뭐 있냐면, 자, 우리가 버스 타다가 버스 타고 앉아있는데 버스가 출발해. 갑자기. 그럼 내 계속 정지하고 싶으니까 내 몸 뒤로 쏠려. 이게 정지 관성이야. 그리고 컵 위에다가 색종이 얹어놓고 동전을 얹어놨어. 색종이만 쏙 뺐어. 동전은 계속 정지하고 싶으니까 컵 속으로 떨어지지. 이해됐어? 그리고 화장실에서 있잖아. 휴지에서 한 칸만 빨리 탁 떼봐. 그러면 휴지는 정지하고 싶어서 이 휴지하고 휴지통하고 두루마리 휴지하고 휴지하고 한 칸하고 분리가 돼. 왜? 정지관성 때문에. 휴지 두루마리 휴지는 정지하고 싶어 하니까 내가 센 힘을 줘버리면 얘는 정지하려고 하고 얘는 내가 힘 주니까 한 칸만 뜯죠. 이것도 정지관성이야. 이해됐어? 운동관성은 뭐 있어? 야, 내가 버스 타고 가다가 갑자기 아저씨가 브레이크를 밟아. 나 운동하고 싶어서 어떻게 돼? 앞으로 꼬꾸라져. 돌풀이 걸리지. 내가 운동하고 싶어서 꼬꾸라져. 이해됐지? 그리고 자, 호추통에서 호추가 나오는 원리가 뭐냐면 호추를 운동시킨 다음에 멈춰버려. 그러면 얘는 멈췄지만 안에 있는 호추들은 계속 운동하고 싶어서 앞으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망치머리가 빠져 헐고 그러면 여기를 쿵 치지. 밑에 바닥에 터치지. 얘는 멈췄지만 망치머리는 계속 운동하고 싶어서 쑥쑥쑥 박히는 거야. 이게 다 운동관성이야. 이해됐어? 근데 관성은 뭐에 비례한다? 얘들아? 질량에 비례한다. 뭐냐면 강호동하고 선생님하고 똑같은 속력을 달리다가 멈추려고 해. 누가 멈추기 힘들어? 강호동. 왜? 질량이 크기 때문에 관성이 크단 말이야. 그래서 멈추기 힘들어. 이해됐지? 관성은 뭐에 비례한다고? 질량에 비례한다. 얘들아. 그래가지고 봐라. 거기도 다 나왔어. 관성이란 건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성질이야. 그리고 관성에 의한 현상은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라고 부르고 정지관성.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5자로 붙이면 등속도 운동이다. 속력하고 방향이 일정한.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있다. 자, 뭐 있냐면 실에다가 줄을 매달았어. 근데 자, 세게 잡아 당기면 어디가 끊어진다?
이 줄을 갖다 세게 잡아당기지. 어디가 끊어진다? B가 끊어져. 왜? 추는 정지하려고 그러고 내가 힘을 줬잖아. 그러니까 B가 끊어져. 천천히 잡아당기지. 그럼 어디가 끊어진다? A가 끊어져. 왜? 내가 준 힘하고 추의 무게가 A에 작용하니까. 이해됐어? B가 세게 잡아당기면 B가 끊어지는 게 추의 정지 관성하고 관련된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두 번째, 힘이 작용한다.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 합력이 0이 아니야. 그러면 힘이 작용하면 무조건 서연아 뭐가 생겨야 된다고? 힘하고 뗄 수 없는 거. 가속도.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해야 돼. 속력이 빨라지거나 속력이 느려져야 돼. 그걸 뭐라 그래? 가속도 운동이란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동 제2법칙인 무슨 법칙? 가속도의 법칙이야.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나온다. 가속도는 뭐 때문에 생겨? 힘 때문에 생겨. 힘 때문에 생겨. 힘이 작용하면 속도 변화가 있어. 그러니까 가속도하고 힘하고는 무조건 비례 상태야. 비례 관계야. 근데 야, 질량은 뭐하고 비례하니? 관성하고 비례해. 관성하고 비례해가지고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야. 이게 변화를 싫어하는 거야. 근데 가속도는 힘을 받아갖고 변화를 원하는 거야. 변화를 원하는 거하고 변화를 원하지 않는 거하고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지. 따라서 질량하고 가속도는 반비례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유명한 F분의 파마 공식, 운동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이게 엄청 중요한 공식이야. 파마 F분의 운동 방정식이야. 이해됐어? 근데 보자. 이 가속도의 법칙에서 책에 나왔다. 자, 봐봐. 야, 가속도하고 봐봐. 힘의 관계를 나와.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기울기 뭐라 했어요? 가속도라 했지. 가속도라 했지. 이것들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야. 근데 이때 자, 뭐가 일정하다? 질량이 일정하면 야, 가속도가 얘는 A야, 얘는 2A야, 얘는 3A야. 질량이 일정하지. 그러면 가속도하고 질량분의 힘에 의해서 질량이 일정하니까 가속도하고 뭐는? 힘은 비례. 그러면 이게 힘이 뭐가 되냐? F가 되고 얘가 2F, 얘가 몇 F가 됩니다. 3F가 돼. 가속도하고 뭐가 비례해? 힘하고 비례하지. 가속도가 크면 클수록 작용한 힘이 큰 거야. 이해됐지? 그게 첫 번째 그래프야. 첫 번째 그래프야. 이해됐지, 얘들아? 즉, 이렇게 그리면 이걸 갖다가 뭘로 표현해? 힘하고 가속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들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잖아. 이게 F고, 이게 A고, 이게 2F고, 이게 2A잖아. 이렇게 된다. 힘하고 가속도는 비례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엔 뭐가 일정해? 힘이 일정하다. 물체에 작용한 힘이 일정하다. 힘이 일정하면 이때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인데 이렇게 나왔어. 가속도가 A, 2A, 3A야. 근데 알아? 이랬을 때 뭐가 일정해? F가 일정해. 그러면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잖아. 근데 F가 일정하니까 가속도하고 질량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그러면 얘가
얘가 m이야. 똑같은 힘 줬을 때 가속도가 질량이 적을수록 가속도가 제일 크단 말이야. 그리고 얘가 2m이야. 얘가 3m이야. 똑같은 힘을 줬을 때 질량이 크면 클수록 가속도가 적은 거야. 이해됐어? 그래갖고 가속도하고 질량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질량하고 가속도는 무슨 관계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것들은 기본 상식이야. 상식이니까 알려준 거야. 근데 이제 그 아까 처음에 관성 있잖아. 정지 관성하고 운동 관성은 알아라. 중요해. 근데 이제 보자. 선생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 1, 2 법칙을 해볼게. 1, 2 법칙은 뭐냐? 관성의 법칙하고 가속도의 법칙이 같이 작용하는 거야. 봐봐.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 어떤 물체에다가 물체가 A, B가 서로 연결이 돼 있어. 근데 선생님이 10N을 줬어. 10N을 줬어. 힘 줬으니까 무조건 뭐 생겨야 돼? 가속도 생겨야 돼. 근데 얘들이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물체로 봐. 그러면 가속도는 얘가 힘 줬으니까 가속도는 무조건 생겨. 얼마야? 질량분의 힘이잖아. 그럼 얼마야? 야, 5kg분의 얼마야? 10N이지. 그럼 가속도가 2m/s가 생기지. 세컨드그룹. 그러면 전체가 얘들아 가속도가 2m/s 제곱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이야. 근데 아까 처음에 F는 ma 운동방정식이 있지. 이 물체의 알짜힘은 F는 ma야. 알짜힘은 얼마야? 이 2는 4N이죠. 그리고 얘는 2, 3은 6이지. 그러면 알짜힘이 얼마야? 합력이 6인. 그러면 합해봐. 10이네? 똑같네? 맞게 풀었네? 근데 자 힘은 누구만 받았어? 여기까지가 2법칙이야. 얘가 잘못했다. 2, 3법칙이다. 2, 3법칙이다. 잘못했어. 그러면 힘은 누구만 받았어? 얘들아? B만 받았어. B만 받았어. B는 운동하고 싶어요. 근데 A는 힘 받았어? 안 받았어? 직접적으로 안 받았지. 나 운동 안 할 거야. 난 네 물체 운동 방해해 버릴 거야. 뭐를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알짜 힘을 가지고. 얼마 갖고 있어? 4N 갖고 있지. 4N으로 잡아 당겨버려. 그러니까 유시오피 네가 날 잡아 당겨? 그러니까 B도 크기 갖고 방향 반대 힘으로 잡아 당겨버리는 거야. 얼마로? 4N으로 잡아 당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힘이 얼마야? 4N만 작용했지. 알짜 힘이 똑같지. 얘는 두 힘이 작용했어.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얼마야? 4N 작용했지. 그럼 합력이 얼마야? 오른쪽은 2N이잖아. 봐. 힘 받았으니까 가속도 생겼어. 이게 2법칙. 그리고 힘은 얘만 받았어. 얘는 움직이려고 해. 근데 얘는 직접적으로 힘 안 받았지. 갖고 물체 운동은 방해해버려. 어떤 힘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알짜 힘으로 당겨. 4N.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B가 A를 크기 갖고 방향 반대 힘으로 당겨버려. 4N. 그러면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4N입니다. 이해됐어? 해볼게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2, 3법칙입니다. 이해됐어? 봐봐. 상황은 똑같은데 물체에 힘을 주는 물체를 바꿔버렸어. 아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복잡한 거 다 할 거야. 그러니까 앞에까지 문제 다 풀어와. 2, 3법칙은 다음 시간에 하자. 알아먹었어? 됐어. 그러면